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치원생을 태운 통학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가 몽땅 타버렸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인솔교사가 원생들을 재빨리 대피시켰고 주민들의 시민의식도 빛났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가. 좁은 길에서 25인승 유치원 버스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결국 버스는 20분 만에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버스에 불이 난 건 통학 시간인 오전 8시 30분쯤. 5살과 7살 난 유치원생 2명을 태운 뒤 다른 원생들을 태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량 운전기사는 차에서 타는 냄새가 나자 이곳에 차를 잠시 정차시켰고 유치원 인솔교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 언덕 위로 대피했습니다. 기사님께서 냄새가 자꾸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우선 차를 갓길에 멈추시고 아이들 먼저 데리고 나서 멀리 이제 대피를 하고 있었었는데 버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의 대처가 빛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은 좁은 길로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게 교통 통제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차량 통제하고 이제 신고했으니까 곧 소방차가 오니까 차 여기 뚫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이라 혼자 가니까. 불이 난 차량은 2010년식 25인승 승합차로 지난 8월 차량 점검을 통과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관련법상 최대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석 계기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민식이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법 제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아이들이 길을 건너려 횡단보도 앞에 서 있지만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인데도 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안전하게 건너기 힘듭니다. 갑자기 차들이 슝 지나가요. 아무리 도와줘도 그냥 막생 가는 아저씨들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재발 방지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법이 제정된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수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도 무조건 중형에 처하는 건 악법이라는 주장이 인터넷과 보수 언론에 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스쿨버스가 멈춰서면 맞은편 차들까지 멈추는 교통 선진국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식 개선이 되어야죠.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모든 분들이 어린이들의 행동 발달을 좀 이해하시고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선이 있다는 것. 최근 3년 동안 광주와 전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친 어린이는 150여 명, 세상을 떠난 아이는 2명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재판에 안 나오고 있는 전두환 씨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지 꼭 40년이 되는 오늘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호화 파티를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이 정호영과 최세창 등 12.12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식당에서 한 사람당 20만 원 상당의 요리를 즐기며 자축하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지켜봤다며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전두환이 골프 치는 모습을 촬영해서 공개했던 임 부대표는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 전 씨가 황제 골프를 치고 호화 파티를 여는 것은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씨를 당장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동력 카트를 타고 트랙을 내려오며 짜릿함을 즐기는 루지 테마파크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전국에서 루지 테마파크 조성 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전남 여수에 문을 연 루지 테마파크입니다. S자, U자 등 다양한 코스의 트랙이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루지가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테마파크 조성 붐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구는 해안가에 2.85km의 트랙을 갖춘 세계 최장 길이 루지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간 길이가 2.85km 트랙이 2개가 지금 준공이 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0.85km짜리 저희가 리프트를 한 대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축구장 20여 개 크기 면적에 물놀이 광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까지 더해지는 이곳에는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투자업체는 연간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고 오는 2021년 10월 개장한다는 목표입니다. 최고의 시설, 루지 시설로 꾸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케이블카 사업 못지않는 그런 관광객 유치한 사업이니까요, 루지가요. 모험 스포츠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등이 맞물려 현재 전국 5곳 이상이 신규 조성을 추진할 만큼 주목받고 있는 루지 테마파크.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부각되면서 루지 테마파크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은 100번 이해하지만 예산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개장한 지 10여 년 만에 겨울철 휴원을 결정한 한평 자연생태공원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만들어진 한평 자연생태공원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 관람시설과 테마별 체험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사계절 생태체험학습장으로 꼽힙니다. 3년 전부터 인근의 양서파충 생태공원도 통합 운영하면서 연간 20만 명 가까이가 찾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평군이 느닷없이 1월과 2월 2달 동안 문을 닫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지역 안팎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람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휴식기를 갖고 그리고 시설물 정비 공사를 하는데 관람객들 안전이 우려되어서 휴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장 당시 100여 종 760마리였던 전시동물이 질병과 자연 폐사로 지금은 70여 종 270마리로 줄어들 만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이 겨울철 휴원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개장 때부터 지적되어 온 운영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연간 3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비도 적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수입이 200억 원에 불과한데 엑스포 공원 등 공원 운영비에만 30억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겨울 방학철 학생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자연생태공원까지 문을 닫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한평군은 조례상 두 공원을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양서파충 생태공원만 문을 닫을 수 없어 자연생태공원도 휴원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원에서 일하는 직원 20여 명도 2달 동안 더불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억 원의 혈세로 지은 관광 명소를 주민 여론 수렴 한 번 없이 문을 닫겠다는 한평군.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전공과대학 학교법인 설립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말 한전 측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전공대 법인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오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또 3개월 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달 말까지 허가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가 법인 설립을 의결할 경우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내년 상반기 캠퍼스 착공은 물론 총장과 교수진 채용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 호남권 설립 준비 작업이 본격화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사업비 2억 원이 반영됐고 보건복지부는 내년 호남권 국립심혈관센터 기본계획 수립 영역을 통해 규모와 기능, 역할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호남권 국립심혈관센터는 장성군과 광주시 북구 등 광주 연구개발특구에서 추진됩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의정 보고회에서 지역구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호남에서 선거에 출마했고 순천 시민의 지지로 당선됐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위해 중앙으로 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이른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후원자 역할에 몰두하겠다고 밝혀 이 의원의 조직 구성과 수도권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풍양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을 줬다는 고소에 이어 폭행이 있었다는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직원 57살 A씨는 지난 7일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조합원 가족인 78살 B씨가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화가 나 밀친 것은 사실이라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된 나현 전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일정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결혼 사실을 통보하고 나 전 의원에게는 사무실 정리와 장비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후임자 승계는 소송과 관련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전 의원의 후임으로는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라 최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변호사회가 우수 친절법관 7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